나도 그러겠다. 매일 라면만 먹다가 오늘 어떻게 불고기를 먹지? 그러면서 샀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샀는 거 아니고요. 고기 사가지고 내가 직접 요리했어요. 음, 어우, 맛있어. 그런데 일단은 저 아버지가 아무리 개구지만 좀 심한 것 같다. 잠시만요. 음. 아무리 개구라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때려? 응? 말도 안 돼. 저분은 훈계가 아니라 본인 하풀이 상대로 때리는 거지. 아 진짜. 아, 같은 하늘 아래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혐오스럽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1시간 동안 구타를 했는데 애는 결국 죽었는 거야. 발로 옆구리도 차고 뭐 온 전신에 때렸다라는 거겠지. 응? 말이 14세지. 말이 14세지. 14세 그러면 뭐 이제 뭐 갓 초등학교 6학년 벗어났는데 애인데. 아유 참,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음. 음. 여기 있잖아. 음. 정치계를 벗어났다, 그만둔다, 은퇴했다 이러는 홍준표 의원이 계속 나오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뱉는 말마다 조금 실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의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실언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사스럽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표현이 어떠냐면은 뭔가 이렇게 상황을 두고 어떠한 상황을 두고 화가 나거나 그랬을 때 상대를 비방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화가 날 때는 좀 저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가리면 좋은데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사스럽대. 난 내가 봐서는 전부 다 찌라시야. 그 뭐야 차명 계좌 그거 있잖아. 그것도 뭐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알아요? 2011년도야. 예. 그 왜 SBS 그 남자 있잖아요. 김병수인가? SBS 김병수, 김건희 하면 내가 올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남겼나? 어제 남겼나?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2011년도 이야기더라고. 2011년도. 근데 그거에 꼭 현재 이야기처럼 저렇게 나오니까 놀라운 거지. 지나간 과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야. 웃긴다니까, 쟤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갈수록. 갈수록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청래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정청래를 딱 꼬집어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어. 그게 정청래가 하는 짓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할까요? 그러니까 입을 못 대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정치인들이. 뭘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알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되게 쉬쉬쉬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큰 소리를 쳐야 돼? 국민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야. 과거 6월 항쟁 때 몇만 명이 모인 줄 알아요? 100만 명인가 그래요. 그 정도 모이면은 음, 좀 찔끔 하겠지. 근데 그만큼 모일 수 있을까? 과거 한번 보자. 6월 항쟁에 얼마나 모였었는지. 6월 항쟁. 음,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고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6월 항쟁.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그래가지고는 전두환이 그냥 물러난 거야. 저 때도 아마 찌라시 엄청 많았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찌라시. 전단 뿌리는 거. 지금은 뭐 매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전단 뿌리는 거야. 저 때 천리안이 언제 나왔지? 한번 보자. 천리안. 1985년도다. 천리안 서비스가 1985년도에 서비스가 시작됐거든요. 초기에는 한국데이터통신의 전자사서함 서비스로 출발해가지고 86년에는 화상정보 서비스, 그 다음에는 88년에는 문자정보 서비스 등 추가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천리안. 옛날에 천리안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았지. 집에 컴퓨터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김대중이 물러났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가 더불어민주당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종북주의 아니면은 또 국민의힘에 있는 종북주의를 몰아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거야. 근데 내가 봤으면 대한민국에 종북주의자가 많아. 대한민국 가반수가 종북주의자 같아. 내가 봤으면. 예. 일제강점기 덜 먹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뭐 종북이야. 일단은.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들이대면은 그게 다 아니야. 미군 베타 이거 들이대면은 거의 다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뭐 접근하는 게 꼭 일제강점기를 가지고는 접근을 하는 거야. 전략인 거지. 근데 종북주의자들은 꼭 일본 베타 이런 것보다도 그거는 미끼지. 그 뭐로,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걸로 접근을 하고는 그러고는 있다가는 김일성 주체사상 그 뭐야 일본 베타 이런 그것도 그 속에 다 보면은 주체사상이라는 게 대한민국 자체를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꼭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빼고 일본에 관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 뭐 이런 거 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막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썩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제강점기 나쁨이 있다 이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더 막 덜 쑤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종북주의가 싫은 거야. 근데 그런 종북주의가 여당 야당이 다 있어. 여당 야당이야. 얘들이 자꾸 심어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 감정을. 근데 그런 감정을 심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무슨 기업 같아요. 정치를 왜 기업들이 자산을 관리를 하잖아. 그래 그런 것처럼 얘들의 파워를 키워가는 게 뭐 기업가들이 기업을 키워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호의호식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세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력이 많으려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은 이게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경제력이 있는 그런 의원들을 아마 당원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어. 그냥 돈이 없다. 그런데 의기양양하다. 아마 안 될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돈이 많은 거야.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그 젊은 애들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벤츠사를 운영을 한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 그러면은 또 뭐 의원이다 이러면은 그 기업은 조금씩 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스플러시 글로벌도 더불어민주당 그거야. 북한하고 연관은 없는데 아무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못하겠다. 나도 어리석지. 띠를 이야기하면 그냥 다 노출되는데 쏙닥쏙닥 이야기하는 거. 아무튼 그 회사가 그랬던 것 같다. 기자들 찌라시 그거 무시 못한다. 허위. 어떤 거였냐면은 회사에 이익 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익이 엄청 난다라고 기사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직원들끼리 전부 다 뭐야? 이 기사는? 하고 막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하면은 얘들이 펑 튀겨가지고는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막 그런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좀 무서운 애들이야. 그래도 그 기업이 아직 있냐면 있잖아. 그렇게 확실하게 키워준다니까. 그런 게 있어. 요즘 같았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울면서 있잖아. 나도 조금 지지를 받고 한번 커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든다. 느낌상. 국민의힘은 그런 거 있나? 그냥 내팽 치는 거지. 챙겨주는 게 없잖아 국민의힘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은 배신감 이런 것도 느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싶어 내 생각에. 아닐까? 아니에요. 못 접는구나. 멤버십 가입해야 될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그 사이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바뀌면서 그런 거구나. 와,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137명은 계속 유지되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야. 무섭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이제 빠졌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전략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그 의원들은 돈이 있는 의원, 그렇지 않고 밑에 이렇게 그애들을 지지하는 단계가 다 있는 거야. 다단계식으로. 아이 정말? 너 밥 다 먹었잖아. 엄마가 뭐 방송을 못하게 하지마. 야 하지마. 정말 아파. 하지마. 뚝뚝 끓이지. 그거 봐.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좀. 하지마. 밥 다 먹었잖아. 내 입에 들어가는 걸 꼴을 못 봐. 우리 집 애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 입에 들어가는 꼴을 못 봐. 아무튼 또 봐. 안 돼. 안 된다 그러잖아. 안 된다고. 허허이. 안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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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도 소고기 냄새를 맡았나 봐. 엄마가 소고기를 먹네.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난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라면만 먹는다라고 그래가지고는 뉴스를 안 보고. 그런데
돈을 또 풀려고 그러나 봐. 응. 만약에 다음번에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탈환을 했다,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머리 꽤 아플 것 같아. 전부 다 빚잔치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빚잔치잖아. 얼마나 푼다 그러더라? 또 푼다면서 그러던데. 그 뉴스가 어디로 갔지? 왜 안 보이지? 내가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핸드폰하고 여기 노트북하고는 또 틀려. 인터페이스가 그냥 구성을 좀 달리 해놔가지고는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네. 음, 내가 찾고 있는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어?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 실명위기 진단 그래요. 애들 나쁜 아이다. 응? 여기 보니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이틀째 안과 외진 거예요. 실명위기 진단 그래요. 법조계에 따르면은 윤 전 대통령 이날 오전 7시 40분쯤부터 해가지고는 10분간 한림대 성심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실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실명 위기 진단을 받았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빨리 풀어줘 이놈의 깡패 쉐이드라. 막 짜증나 죽겠다. 진짜. 심해 얘들. 그렇지 않아요? 심한 것 같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밥을 안 먹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진술도 거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 다 거짓말인 거야. 김병수하고 SBS 그 누군지 모르겠어. 기자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사면 계좌 어쩌고 그랬잖아. 그거 사면 계좌도 아니고 전부 다 뭐 몇 년도 2011년도 이야기 꺼내가지고는 지금 방송하는 거야. 지금 행한 것처럼. 그리고 반클리프인가 그 목걸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야. 요즘 같은 돈 가치가 지금 뭐야 최저시급이 내년 되면 1350원인가 20원이다.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주는 게 외국 같은 경우 막 매덕 이렇잖아요. 목걸이 이런 거 다이아 박히고 이런 거. 근데 겨우 몇 천이야. 겨우라고 이야기하면은 서민들한테는 겨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다르잖아요. 영부인인데. 그러니까 쟤들이 이상하게 대통령의 영부인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뭐로 생각을 안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든다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렇잖아. 대통령 부인이잖아. 대통령이 가반수잖아. 가반수. 대한민국의 가반수가 뽑아낸 대통령이잖아.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보다도 동네 그 뭐야 마포구 을 거기서 뽑았는 사람들 그 인원수하고 비교해봐봐. 그 사람 파워가 더 세다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럼 걔가 중국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북한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리 정청래에 관해가지고는 이런 방법 말도 안 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의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실명 위기에 처할 수가 있대. 마음이 너무 아파. 응?
나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계가 썩었는지 몰랐어. 음, 너무 멍들어 있는 것 같아. 북한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북주의자 그 애들이 무섭다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거리는 틀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는 남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널 보고 싶어 하고 나도 널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널 생각을 하고 나도 널 생각을 하고, 이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무섭다라니까. 공감되잖아. 그러니까 종북주의자 얘들은 북한하고 떨어져 있지만은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종북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려. 뭘 하나 이렇게 말을 던져도 자기네 쪽으로 다 해석해가지고는 받아들인다. 그래놓고서 걔들은 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나오지. 재밌는 애들이야.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분석해볼 가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는 딱 읽어줄게요. 이거는 음, 획기적이야. 잠시만. 이게 뉴스가 금방 지나갔네. 아, 여기 있다. 이거 아닌데. 어? 잠시만. 그러면은 이 뉴스를 내가 여기다가 더보기에다가 카피를 딱 해놓고, 야, 간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니 실명 위기에 처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벌 받을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그 사람은. 사필 기정 그러잖아. 여기 있다. MBC야. 통일부에서 김여정 담화에 남북 모두 성의 있는 자세 필요. 안정화 조치 계속. 이게 뭘까?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기마극 그러네요. 헛수고로 깎아내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 모두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3년간 강대강의 남북 관계를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저기서 지난 3년간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땐 좀 강하게 나갔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 그때 강하게 나갔다가 아니라 제대로 나갔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강하게 나갔다가 아니라 제대로 나갔다가 맞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저자세로 나갔지.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 선, 대, 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저자세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또 쭉 보면은 뉴스를 마저 읽어보면 남북 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되도록 정상화 그리고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봤어. 그러면서 북한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요.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선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시
북한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미국이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우선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얘도 또 미국하고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관광 이런 거. 예전에 관광했었잖아. 그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걔들은 뭔가 자연스러움이 있어줘야지. 러시아 사람이 북한에 갔다가 음, 뭐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인 거야. 같은 사람이 자전거 타고 혼자서 계속 그 자리에 왔다 갔다. 그 다음번에 또 베란다에서 뭐 맥주를 마시는데 계속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데 맥주 잔에 있는 맥주는 줄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고. 그럼 또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인 거야, 모든 게. 자연스러움, 오히려 못 사는 대로 그냥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식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차라리 백두산 이런 데나, 응? 아니면 뭐 농촌이나, 우리 이렇게 산다. 이때까지 밀 어 뭐야 폐쇄적으로 있다가 관광으로 오픈했는데 이런 모습을 봐라.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미국이 참 미국이래. 북한이 미국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쟤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다시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키고 싶어 할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무역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은 관광이라는 건 있잖아. 예전에 관광을 했었으니까 관광 오픈했었잖아. 음, 또 보면은 김여정 부부장은 앞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요. 좋네. 쿨하네. 김여정 저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뭐 관심이 없대. 쿨하네. 근데 우리는 뭐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은 항상 뺑뺑뺑뺑 그랬지. 근데 저렇게 지금 관심이 없다 저렇게 나온 거는 뭐 받아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내 생각에. 내 생각이야. 그렇잖아. 그전에는 빽빽빽빽 끓였는데 이번에 민생지원금 다 나눠줬잖아. 내년에는 민생지원금인지 모르겠지만은 경기 회복을 위해 가지고는 돈을 조금 더 푼다 그러더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항상 북한에 주는 게 있어. 지금 59분이 보는데 아까 전에 계속 보던 분이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긴 나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왜 계엄을 했는지도 봐. 종북주의자가 있잖아. 종북주의자. 항상 거짓말 시키고 그 다음번에는 뭐라 그럴까. 음, 어, 뭐 유학 갔다 온 교수,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 어쩌고 하는 그애. 걔도 종북이야. 딱 말하는 거 보면은 종북이라니까.
다 먹었다. 나는 정청래가 진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청래 괜찮아요? 난 진짜 정청래는 진짜 싫어. 이것도 내가 저기 어디야 설정에 들어가면은 더보기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 클릭해서 보면은 볼 수가 있어. 내가 뉴스를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만 딱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외교, 그 다음에는 안보, 경제 그런 전략을 부리냐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MBC 뉴스예요. 내가 읽어준 거. 통일부 이야기하면서 한 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봐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개업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자꾸만 국민의힘은 넘어간다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에서 조금 배척하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 반체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반체제 세력들이 다 누구야? 종북주의자다라니까. 그 종북주의자 누구예요? 정청래. 제일 우두머리 정청래 아니야.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윤석열하고 앙숙인 거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종북주의자다, 북한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드니까 아무도 정치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국회에서 조금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책을 더 준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워를 조금 더 키워놓은 거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 왜 이렇게 어버끓리냐. 그런 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진짜 얼마나 많은 종북주의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 서열 가리기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신랑이 건설회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현대건설. 싱가포르 가서 일을 하는데 진짜 일하기가 너무너무 편했다라는 거지. 얼마만큼 일하기가 편했냐면은 분명히 한국 같으면은 이 시점 되면은 난리가 났을 건데 시위하고 시끄럽다고 깨끗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 어느 누가 하나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신랑 회사 측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그러고는 그 회사에 찾아간 거지. 건물에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물었다는 거야. 아니 진동 같은 거 못 느끼겠냐고, 괜찮냐고. 그냥 그래 진동은 좀 느껴지는데 그래 괜찮다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 건물만 안 무너지면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고 그러고 넘어간 거야. 한국 같아 봐봐 난리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금 가지도 않는데 이불로 막 끌고 금 내가지고는 보상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쇼트를 막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야 또. 음. 근데 난 내가 사회주의를 왜 반대를 하냐면은 왜 북한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중국 얘들은 김정은이가 정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몰라서 그렇지. 다 먹었다. 아무튼 안철수 저분이 전한길 씨한테 소금 뿌려 내쫓아도 모자란 미꾸라지 국민의힘 치욕에 나 이런다. 그 사람 내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안철수 저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난 별론 것 같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계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때 그렇게 해가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게 그게 얘들이 그렇게 드립쇼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같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은 다 삐틀막을 시켜버린다니까. 8월 달에 빌 게이츠가 온대요. 빌 게이츠 8월 21일 한국 온다. 이재명 만나나? 그러니까 만나긴 뭘 만나. 이재명을 왜 만나. 응? 대구 왔으면 좋겠다. 대구 오면은 사인 받으러 가겠는데. 한번 보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한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오는 21일쯤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이유와 구체적인 스케줄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측과 빌 게이츠 측은 국회 방문 등의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여행 오는 거 아닐까? 내 생각에는 여행 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빌 게이츠는 윈도우로 유명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인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가치가 4조 달러를 넘는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 50년이다. 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업한 지 50년 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점잖하게 늙은 것 같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자. 경제. 내일은 장인 오는데 대주주 양도세 50억 그랬다가 10억 또 그렇게 번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억으로 가는 게 낫지. 맞지. 어쩌면은 모르겠다. 50억으로 가는 게 낫지. 그래야지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말한 5천주 그게 되는 거야. 코스피 5천. 안 그러면 힘들지.
음. 이거 큰일 났다. 홈플러스 긴급 생존 경영 선언 15개 전 폐점 무급 휴직. 그래, 어떻게 그렇지? 홈플러스 괜찮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갈수록 괜찮은 것 같던데. 홈플러스가 지난 3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긴급 생존 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홈플러스 괜찮다니까. 저기 어디야, 두산, 저기가 어디지? 트럼프 있는데 거기 두산 쪽에 있는 홈플러스, 그것도 괜찮고. 그 정도면 된 거지. 나쁘지 않지. 옛날에 홈플러스가 아닌데 뭔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찌라시 한번 돌려봐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찌라시로 기업 하나 죽이는 거 시간 문제라니까. 예전에 만두 사건, 통만두 사건, 그 그러니까 냉동만두, 그 냉동만두에 피 들어가잖아요. 그 피를 어, 일부 냉동만두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곰팡이 피고 그런 피를 사용한 거야. 그런데 그 비율이 7대 3이었어. 7은 괜찮은 피를 사용을 했고 3은 안 좋은 피를 사용을 한 거야. 그런데 온 뉴스에 도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7분까지도 다 크로즈가 돼버린 거지. 국민들 냉동 만두를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만두 뭐해? 아무도 안 사는데. 그랬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당시 때 우리가 외국하고 외국에 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있었다 그러면은 수출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지금이 어떻게? 그런 판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다가 약간 또 3000% 빠진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3000% 빠진 건 아니고 그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10년 사이에 우리 물건이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지. 과거에는 뭐 한두 나라, 한두 업체 이랬다면 지금은 나라도 더 많아졌고 업체도 더 많아졌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외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우리나라의 노조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야. 그냥 그쪽에 그냥 나가는 거지. 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것보다도 그쪽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은 뭐 관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그래도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더 이익이라는 거지. 회사 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지. 봐봐, 허구한 날 노조하고 그러는데 좋아라 하겠어. 그리고 외국 가면 다 기계로 하는데 로봇으로. 아, 로봇으로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로봇을 사용하려고 그래도 전부 다 노조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노조에서 맨날 이런 시위를 하는 거야. 왜? 지그들이 하겠다 이런 거야. 로봇 사용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더디다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노조하고 손잡아가지고. 아닐 것 같지. 맞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한 이념으로만 쭉 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지. 지들은 더불어민주당 자기네들은 뭐야 사회민주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회주의 한다. 저기 뭐 정청래 같은 애들은 종북주의자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본인 감정이잖아.
본인 감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 감정을 온 전 국민이 다 가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처세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저기 뭐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을 하야시키게끔 하는 뒷배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누구? 북한이라는 거. 이거 안 주니까. 내가 말이 또 3,000% 빠졌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기 뭐야 홈플러스 이야기 하다가 내가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면 어쩌면은 홈플러스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젊은 애들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주문한다 그랬을 때 뭐 쿠팡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 애들이 그런 걸 들고 올 때 보면은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들고 간다니까. 대형 마트에서. 근데 보니까 여기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 그래. 홈플러스 괜찮은데. 요즘은 새 단장을 싹 해가지고는 다른 건 몰라도 왜 농수산물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공산품 말고. 공산품은 많이 안 될 거야.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거지. 그래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 그래도 그럼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렇잖아. 홈플러스에 있는 그런 공산품 있잖아요. 그런 그걸 온라인으로 파는 거. 많다. 서울에는 시흥점, 폐점 대상 점포가 서울 시흥점하고 가양점, 일산점. 시흥이 서울이야? 시흥은 서울이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데. 시흥 어디지? 하여튼 가양점, 일산점, 인천 계산점, 안산 고산점, 수원 원천점 등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폐점 점포 인근 주민들은 불평과 상권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조금 축소를 시켜도 되는 거지. 축소. 크잖아 얘들. 아니면은 왜 공산품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좀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축소를 시키고 아래 위층으로 해가지고는 농수산물을 팔든가 뭐 그래도 되는 거고. 달리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 컨셉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것도 별로라니까. 한 컨셉으로 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 별로야. 몇몇 안 되는 점포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그런 글로 나가면 되는 거지. 음, 이건 뭘까? 소급 대기 중입니다. 이게 뭐야? 10대까지 끌어들인 MZ 조폭 일망터지. 아, 저 봤어. 젊은 피를 수혈해가지고는 재건을 노리며 집단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 폭력 단체 일당이 덜미 잡혔다 그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공동,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 단체.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런 조직폭력배 그런 것도 없어. 왜? 뭐 하면은 무기징역
이렇게 가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태영,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놓고는 물, 물 칠해가지고 엉덩이 탁 때리잖아. 근데 그게 말이 그냥 태영이지. 뭐야, 건장한 남자도 한 대만 맞으러 뻑 간대. 들었는데. 태영 한 7대, 8대 맞고 그래 봐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뭐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폭 이런 건 없어. 그래가지고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살기 진짜 편하지. 돈 있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위에 누가 있어? 북한이 있잖아. 그래서 별로라니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나아. 자기 스스로 성숙해져야지. 여기 또 보면은 봐봐.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며 지역 보도방 그래. 미등록 직업 속에서 업주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20에서 150만 원씩 총 1억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이제 또 들어가겠다. 자기네들끼리 수치도 딱 정해놓고는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한다. 조폭 문화를 형님 문화, 먹가 어리로 착각해 가입한 10대 고등학생 조직원 또 구속됐다. 그런다. 큰일 났다. 20대가 27명이야. 대부분 무직, 일용직. 조폭 문화 이거 언제야? 전두환 때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슨 깡패 막 그랬잖아. 갑자기 조폭 이야기하니까 몇 명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뉴스 여기 보니까 연합뉴스에 속옷 대기 중입니다. 형님 하고 이렇게 뉴스 나와 있는 뉴스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시? 7시. 2시간 보자. 마우스가 잘 보이질 않는다. 내일은 주식장이 노니까 내일하고 주말하고 그러고 나면은 뭔가 답이 보일 것 같은데. 짠. 국민 임명식에 오세훈하고 박형준, 박안수 불참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심했다니까.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면은 약간 싱가포르의 사회주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려.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음. 구속 피해자 김건희 출석했지만 진술은 거부. 특검 또 부를 거건 좀 그만 좀 해라. 무슨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저러니까 무슨 거대 무슨 조직 그래야 될까? 마피아 조직 같은 느낌이 막 든다니까요. 너무 저러니까 특검 이런 그게 무슨 마피아 조직 그 같아. 야, 그래도 명색에 영부인인데 심한 거 아니야? 그건 뭐야, 목걸이하고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어요? 줄 수 있는 거잖아. 없는 죄 이야기거리 만들어가지고는 어거지로 덮어 씌우는 거야.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북한한테 윤석열 정부 때는 달러를 안 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것 같아. 참, 다 보면은 지금 10대들은 몰라. 10대, 20대들은 전혀 모르지. 어쩌면 10대들이 나이가 들 때 되면은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조금 또 달라지지 않을까, 분위기가. 근데 이재명 씨의 경제관념은 내가 한번 들어봤을 때 조금 윗물 캐서 아랫물 막자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관념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윗물 캐서 아랫물 막자야 다. 그러니까 그 당에 들어갔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어. 내 머리로는. 피곤해. 이제 좀 낮과 밤이 바뀌었다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밸런스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밥 먹고 나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8시 이때 되면은 잠이 오는 거야. 어제도 그랬거든. 그러고는 한 3시, 한 4시쯤 되면은 너 또 눈을 뜨는 거지.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어제는 아니야. 어제 어제 3시쯤 그때 깨가지고는 비빔면 하나 먹고 그러고는 잤던 것 같아. 그러고는 오늘 아침 먹방 뉴스를 못했던 것 같아. 이게 밸런스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대충 좀 나갔나? 한번 뉴스를 한번 보자. 음. 이거 뭐야? 민주당 언론 특위 출범하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 청명 그런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 역시 이들 법안처럼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뭘까?
음, 정청래가 딱 보인다. 정청래 욕하지 말라는 건가? 손해배상 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가짜뉴스 한부자. 정 대표는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추진한 것이 20년 전이라며 당시 전례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후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피해가 이 23개 분야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징벌적 손배제는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징벌적 손배제는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할 경우. 근데 정청래 내가 욕하는 거 그거는 가짜뉴스 아니거든. 맞거든. 의문스러우면은 정청래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그때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던졌냐 하면서. 맞다 그럴 거야. 악의성을 가지고 악의성이지. 정청래가 국회의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뉴스는 아니야. 팩트야.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배가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을 하자는 것으로 아주 협소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똥땡아, 이제 헛소리 하지 마. 너 말이야. 예, 요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앞서 정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하루 만인 지난해 5월 3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요. 이건 날 위해서 만든 것 같다. 은근 괜찮은데? 그 왜 있잖아. 그 폭락이 매일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을 욕하거나 뭐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없는 말만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봐도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없는 말 만들어서 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것 같고 내가 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뭐야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한다. 저기 뭐야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여서 언제 풀어줄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빨리 풀어줘야지. 죄도 없는데 왜 자꾸 가두고 그래. 정 대표는 21대 국회 때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 거센 반발, 정권 교체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매듭짓지 못했다고. 내가 정청래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쇼츠를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청래 탄핵을 시키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미군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미군이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은 어디 그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법을 뭐라 그래야 될까 벌을 받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 벌을 물을 수가 없는 거지. 예전에 그게 무슨 사건이었더라? 2000년대 초였어. 내가 판교에 레슨 가가지고는 첼로 레슨 갔을 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짜 엄청난 이슈가 터졌었거든. 소녀 2명이었어.
근데 탱크에 치여 죽은 거야. 후진하면서 그 애가 있는 걸 못 본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태원에서 군인들하고 막 싸우면은 그런 좀 손해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또 그거 말고 또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 뭐가 있었더라. 그때 흑인이었을 거야. 하고 우리나라 여자였는데 뭐 아무튼 크게 뭐 한번 싸움이 있었나 뭐 그랬는데 어 우리 여자 쪽 한국 여자 쪽에서 좀 손해를 봤었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걸 터뜨렸다라는 거는 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인성. 음. 정청래 인성. 그렇지 않을까? 인성.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음 내가 봐서는 딱 하나야. 다른 거 없어. 북한에 달러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이 100% 맞아. 지금 북한 조용하지? 왜? 분명히 이거 줬을 거야. 나의 추측. 이건 가짜다 진짜도 아니야. 그냥 나의 guess. 음. 그러니까 우리 때는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한 70대 되면은 되지 않을까? 지금 10대들은 천방지축이야.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는 잘 모를 거고 20대들 20대쯤 되고 20대가 한 40대쯤 되고 내 나이 되고 그러면은 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애써가지고는 막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경제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꾸만 우리 쪽에서 달러를 주고 그러면은 국민들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지. 그러면 미군하고 뭐야 군사훈련하고 막 그럴 때 뭐 별 말이 없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경제력의 모든 경제력을 군사력 키우는 데다가 투자를 하지 말던가. 북한이. 지들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군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쩌면은 걔들이 미국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관계를 못 가지니까 애달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시샘. 더불어민주당 그런 시스템이 좀 있잖아요.